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항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저항을 추가해서 회로를 완성하는 부분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전류의 세기를 제어하는 전자 부품입니다. 생김새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생겼고요. 이것은 이제 탄소 피막 저항이라고 합니다.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고요. 값은 보시면 이렇게 색상, 띠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띠가 이렇게 4개인 경우도 있고요. 색상 띠가 5개인 저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띠에 따라서 각각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있고 그 숫자를 읽는 방법에 따라 저항의 수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저항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껌종이의 한쪽 음박 부분은 전류가 흐르는 도체이고요. 그리고 껌종이의 반대쪽 종이 부분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데 껌종이의 그 전류가 흐르는 면적을 다르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얇은 부분과 넓은 부분을 구분해서 얇은 부분 쪽에 더 저항이 작은 거고요. 넓은 부분에 비해서 저항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를 때 연기가 나면서 불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 배터리 또는 전원 공급 장치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전류를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두이노 또는 주위의 회로가 고장이 나거나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반드시 필요한 전자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항의 값을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값은 이렇게 4개의 띠로 구성된 저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띠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개의 띠로 구성된 것은 3개의 띠를 이용해서 저항의 수치값을 계산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 허용 오차를 의미합니다. 검은색부터 시작해서 흰색까지 0번부터 9번의 그 의미를 갖습니다. 즉 검은색은 0, 갈색은 1, 빨간색은 2, 주황색은 3 이렇게 숫자 값의 의미를 갖고요. 첫 번째 띠와 두 번째 띠는 이 숫자 값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직접 입력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는 갈색이 1이니까 1, 그리고 검은색은 0이기 때문에 0, 10입니다. 10.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리의 수는 곱하기 10의 승수를 의미합니다. 10의 승수. 즉 빨간색은 숫자 2이기 때문에 10의 2승을 의미해서 이 값은 결국 1000 옴이 됩니다. 다시 1000옴은 1kΩ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죠. 1000을 k로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4개의 띠로 4개의 색상띠로 구성된 저항을 읽는 방법은 이렇게 3개의 자리의 수는 숫자값과 10의 승수, 그리고 마지막은 금색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또는 은색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허용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색상띠가 5개인 경우에도 읽는 방법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단지 숫자를 나타내는 띠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띠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타냈다고 한다면 색상띠가 5개인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띠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띠가 10의 승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띠가 호용오차입니다. 호용오차가 일반적으로 더 작습니다. 이렇게 보통 5개의 띠는 호용오차가 1%보다 더 작은 경우가 더 많죠. 띠가 4개인 경우에는 5%, 10%, 없는 경우에는 20%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색띠가 많은 경우, 즉 5개로 저항을 표시할 때 좀 더 정밀한 저항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자주 사용하는 저항입니다. 첫 번째 거는 기존에 실습을 해봤죠. 1번이 갈색이니까 1, 검은색은 0 곱하기 10의 2승 1kΩ의 저항값을 갖고요. 두 번째 거는 갈색이 1, 검은색이 0 곱하기 10의 주황색은 3이었죠. 3이니까 10kΩ의 저항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주황색이 3이었죠. 3 그리고 또 3 곱하기 10의 갈색이 1이니까요. 1승 즉 330옴이 됩니다. 주황색이나 아니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갈색인 경우에는 220옴이 되겠죠. 보면 10kΩ이나 330 또는 220옴은 아두이노를 실습할 때 많이 사용되는 저항값 중에 하나고요. 보통 버튼을 사용할 때는 10kΩ, 그 다음에 LED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330에서 220옴을 사용을 합니다. 실제 옴의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V, I, R을 기억하시면 되죠. 삼각형에서. 그러면 R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R은 I분의 V였습니다. 그래서 5V의 전압을 가지고 20mA의 전류를 흐르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은 R의 값은 5V의 전압과 나누기 0.02 20mA를 흐르기 위해서는 250옴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250옴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닌 220에서 330옴의 저항을 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금색이니까 5%죠. 5%의 호용 오차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제조 공정에서 모든 저항값을 만들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이거는 IEC라고도 하고요. 약자로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그래서 전기, 전자, 통신,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각국의 규격 표준의 조정을 행하는 국제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저항의 값에 대한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모든 저항값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저항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시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항값 중에서 220이나 330옴이 있는 거죠. 계측기를 통해서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측기로 저항과 전압, 그다음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다이얼을 돌려서 측정할 수 있는 저항의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200으로 설정한 것은 1에서 200옴 사이의 저항값을 측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항의 양쪽에서 프로브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는데
200ohm으로 측정 안 된 경우에는 1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얼을 다시 범위를 조절해서 2000으로 조절하면 1에서 2000, 즉 2kΩ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를 한 단계 높이는 거죠. 그래서 200이 아닌 2000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즉 200보다 더 큰 값은 다이얼을 200으로 맞춰놓고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보다 더 큰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이얼을 2000으로 옮기고 다시 측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으로 변경을 하고 다시 저항의 양쪽 끝단에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221, 220, 그리고 더 크게 다이얼을 돌리고 20kΩ까지 측정을 하게 되면 단위가 이제 킬로가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저항을 측정했을 때 2000으로 했을 때는 표시가 안 되네요. 그래서 20k로 변경을 하면 9.91, 즉 10kΩ이 됩니다. 호용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10kΩ이 아닌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색상 띠가 잘 보이지 않거나 그 다음에 방향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 저항들은 이렇게 계측기로 값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뮬레이터에서는 우리가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하죠. 그럼 시뮬레이터에서 저항을 연결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팅커캐드에 로그인을 하고요. 서킷 메뉴에 Create New Circuit 버튼을 눌러서 회로 편집 창으로 이동합니다. 이름도 저항을 사용해 LED 깜빡이는 회로 작성 변경하고 아두이노도 가져와서 회전을 하고요. 브레드보드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R 버튼을 눌러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LED를 하나 배치하고요. 저항도 가져와서 저항의 값을 이제 220, 단위는 ohm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색상 띠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은 2였죠. 2 곱하기 10의 1승, 그래서 225ohm이 되고요. 금색 띠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호용 오차는 5%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라운드를 연결하고요. 그라운드는 마이너스에, 브레드보드에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그리고 13번 핀을 저항의 끝쪽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3번 핀에 하이 신호를 걸어줄 경우에 쭉 전류가 흐르면서, 현재는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그라운드를 마저 연결을 하고 나면 길이 완성되는 거죠. 13번 핀에 하이 신호가 걸렸을 때, 즉 5V를 만들어주게 되면 전류가 흘러서 쭉 저항을 거쳐서 LED의 애노드를 거치고요. 캐소드로 빠져나가서 검은색 전선을 타고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그리고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로 들어가면서 양쪽의 전압차가 5V가 발생하니까 전류가 흘러서 LED가 켜지게 됩니다. 코드도 확인해 보죠. 코드는 블록 코드가 아닌 텍스트 코드로 변경하고 확인해 보면 핀 모드는 LED 빌트인, 즉 13번 핀에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고, 루프 함수에서 디지털 함수로 13번 핀의 하이 신호, 그리고 1초 뒤에 13번 핀의 로우 신호, 이렇게 해서 1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LED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 1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죠. 만약에 13번 핀이 아닌 다른 핀에 연결한 LED를 켰다 껐다 하고 싶은 경우에는 핀 위치를 13번에서 12번으로 변경하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는 켜지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코드도 정확하게 회로와 일치시켜서 LED 빌트인이 아닌 이제는 12번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 모드도 12번으로 변경을 하고 디지털 라이트 함수에도 핀 번호를 12번으로 수정한 경우에는 시뮬레이터를 실행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직렬 모니터, 시리얼 모니터로 아두이노의 상태를 보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